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FOMC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경제 언박싱은요. OTT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호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호겸입니다. 네, 이게 넷플릭스가 이 OTT 시장에 뭐 사실상 전 세계 국내에도 맹주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쟁 플랫폼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현황 좀 정리를 일단 해주시죠. 예, 우선 나스미디어가 지난 3월에 발표한 2024 인터넷 이용자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요. 예. 국내 인터넷 이용자 중 약 81%가 유료 OTT를 이용하고 있고요. 다들 예상하듯이 넷플릭스가 이용률이 가장 높고요. 그렇죠. 토종 OTT 중에서는 쿠팡 플레이가 티빙을 추월하였다고 합니다. 네. 예, 보고서에 따르면 10대부터 50대까지 인터넷 이용자의 TV 시청 시간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요. 네. OTT 서비스 이용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50대조차 71%고요. 네. 30대의 경우 88%로 10명 중 9명 가까이가 OTT를 보고 있는 거죠. 예. 이 중에서 넷플릭스는 지난해에 그 OTT 서비스 이용률 64%로 전체 1위를 차지했고요. 유튜브 프리미엄이 3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쿠팡 플레이가 굉장히 선전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2022년 대비 이용자가 한 6% 정도 증가해서 약 35%를 기록하면서 28%인 티빙을 앞질렀습니다. 이제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 쿠팡의 로켓아워를 구독하면 무료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독 경제인 구독 멤버십을 활용해서 쿠팡, 로켓아워, 쿠팡 플레이 세 개를 연계해가지고 시너지를 낸 거죠.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 와우 멤버십 구독자가 약 1,400만 명이나 되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넷플릭스를 이렇게 위협할 수 있는 국내 OTT는 현재로서 이제 쿠팡 플레이라 보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렇죠. 여하튼 불문곡직하고 넷플릭스가 여전히 확고한 1등인 거죠. 그렇군요. 이제 넷플릭스의 글로벌 대항마로 떠오르던 디즈니 플러스, 이게 무빙이라는 작품이 히트를 쳤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 이후에 구독자 40만 명이 이탈을 했어요. 아, 그렇죠. 이게 이 정도로 이렇게 이탈을 하면서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까지도 나오고 있던데.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OTT 일간 활성 이용자 수를 분석했더니요. 예. 웨이브는 작년과 비슷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 플레이는 굉장히 늘어서 한 43%나 급등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와 상반되게 디즈니 플러스는 이제 구독자 이탈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의 월별 평균 이용자 수로 보면 작년 고래 아까 말씀한 무빙 때 70만 8천 명으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10월에 61만 명, 11월에 49만 명 쭉쭉 매월 감소하다가 3월에는 33만 8천 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빙의 인기로 지난 9월에 이제 70만 명대를 찍고 넘어갔다가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33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죠.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상 40만 명 이탈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나스미디어 조사에 의하면 디즈니 해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구독료가 아니라 볼만한 콘텐츠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무빙 흥행하자마자 구독료 4,000원 올린 것도 사실은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OTT 월 이용자 수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디즈니 플러스가 최하위권인데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는 사실 많은 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넷플릭스의 대항마 또는 넷플릭스 뛰어넘을 회사 이렇게 그렇죠. 봤는데요. 그건 많이 기대를 했었죠. 네. 근데 막상 들어왔더니 콘텐츠도 좀 빈약하고 구독자들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게 좀 적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들 불만이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빙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그래도 디즈니 플러스다 이랬는데 안 됐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무빙을 히트하면서 이제 그 팝업 스토어도 열었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팝업 스토어도 갔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이제 무빙 주인공 조인성 다녀오셨어요? 네, 맞아. 받고 뒤에 보면 자기 싸게 넣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막 서비스도 해주고 가면 이렇게 맛있는 뭐 이런 음식도 이벤트도 주고. 많이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가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드디어 이제 부활의 신호탄을 쏘나 보다 했는데 무빙이 잘 되자마자 바로 또 큰 실수를 하나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우리 속담에 이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좀 잘 됐다고 고개가 뻣뻣한 사람 그런 회사인데 좀 잘 됐다고 요거 올려버리고. 그렇죠. 근데 우리 정서가 안 맞게 좀 뜨니까 구독료를 올려. 그래요. 그것까진 좋아. 근데 볼 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 이래 이러고 구독자가 떠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나스미디어 조사에 의하면 6개월 안에 OTT를 해지한 이용자가 59.3%, 약 60%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한 반년 정도 보다가 그렇죠. 별거 볼 거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는 넷플릭스가 28.2%니까 넷플릭스보다도 2배가 훨씬 뛰어넘는 숫자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글로벌 OTT 기업들이 뭐 한국 시장에 진출해서 이제 뭐 승패가 갈리고 있고 하는데 토종 서비스들 살아남기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토종 서비스들 중에서도 토종 서비스 나름이에요 지금. 그렇죠. 티빙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티빙을 제가 구독 경제 전문가라고 해서 지금까지 사실 OTT를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다 봤는데 티빙만 안 보고 있다가 최근에 봤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전 티빙을 상당히 약간 좀 이렇게 평가절하고 있었는데 봤더니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홍콩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넷플릭스는 홍콩 옛날 주성치 영화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없죠. TV에 갔더니 있어요? 우리나라 홍콩 옛날 어렸을 때 봤던 그 홍콩 영화들 있어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티빙을 좀 다시 보게 됐고요. 예. 그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티빙이 지난 2월에 1인당 평균 시청 시간 부분에서 네. 넷플릭스를 이겼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지표에서도 그 넷플릭스 넘어선 적이 없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올해부터 잘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1월, 2월 두 달간 최대 기록도 갱신하고 있는데 티빙이요. 네. 티빙의 2월달 월간 이용자는 661만 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고요. 하루 이용자 수도 165만 명으로 최고 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 피라미드 게임 이제 곧 죽습니다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피라미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동명의 인기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했대요. 그래서 최근 프랑스 시리즈 마니아에서 K 콘텐츠 유일하게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영국 BBC는 피라미드 게임이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새로운 오징어 게임이라고 극찬을 하였고요. 네. 이제 곧 죽습니다는 프라임 비디오에서 영미권을 포함한 TV쇼 글로벌 종합순위 탑2에도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티빙이 전략을 잘 세웠다고 보는 게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이 OTT 시장 궁극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 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다 같이 죽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멈춰야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은 저는 사실 스포츠 중계 그리고 니치 시장이라고 보는데 그렇군요. 예, 지금 약간 티빙은 니치 시장도 좀 잡은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봤던 홍콩 영화라든지 한국 사람한테 특화된 약간 비인기처럼 보이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 있는 것까지 지금 흡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 스포츠 부분은 정말 의외예요. 맞습니다. 티빙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그렇죠. 이 TV 중계권을 잡으면서 굉장히 히트수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전략 잘 쓴 것 같아요. 이 현재 국내 OTT 시장 그 서비스 업체들이 대부분 적자 아니에요? 다 적자죠. 근데 거의. 이거가 돌파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궁극적 OTT 시장의 끝은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가 아니라 스포츠 중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플러스 니치 시장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미 구독자 이 시장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탈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탈을 막기 위한 락인 효과와 새로운 구독자를 모으기 위한 모객 효과로 스포츠 중계를 계속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아마존이 운영하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US 오픈 골프나 잉글랜드 프로 축구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구독자를 늘렸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ESPN이라는 스포츠 OTT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ESPN 플러스와 디즈니 플러스 합쳐가지고 스포츠도 보고 디즈니 플러스도 볼 수 있게 이렇게 번들 요금을 만들어서 미국에서는 구독자 해지율을 좀 낮춘 바 있고요. 애플 TV 같은 경우에 미국의 프로축구를 생중계하고 있는데 원래 미국에서는 프로축구가 굉장히 인기가 없었는데 네. 이제 뭐 유명 선수들을 데리고 오면서 굉장히 인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 굉장히 재밌는 게 최근에 WWE 프로그램 중계권을 확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 어렸을 때 AFKM 보면 헐크 호건 워리어 나오는 혹시 WWE 프로레슬링 아세요? 아 프로레슬링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WWE가? 예. 아 그러니까 알죠 알죠. 아시죠? 그 헐크 호건 워리어 우리 어렸을 때 네. 봤던 건데 그게 WWF에서 이름이 WWE로 바뀌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의 그 중계권을 프로레슬링 중계. 네 맞습니다. 그거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OTT에서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메조비디오가 발간한 2024 OTT 업종 분석 리포트에 의하면 네. 응답자 등 53%는 실시간 스포츠 중계가 OTT 구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미치지 않는다는 답변이 27%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나 더 많은 숫자죠.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OTT에서 스포츠 중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거는 여러 다른 수치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예.
트렌드 지수를 기반으로 한 랭킹을 발표하는 랭킹파이에 의하면 네. 이번 달에 4월이죠. 티빙이 OTT 트렌드 지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2위는 넷플릭스였고요. 3위는 쿠팡플레이, 4위는 아쉽게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차지했고요. 티빙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컵 4강전을 생중계한 3월 6일 하루 활성 이용자 수가 202만 명으로 엄청 성공했네요. 예, 그렇죠. 예. 또 거기다 KBO 리그 시범 경기 기간이었던 네. 3월 9일부터 19일까지 평균 170만 4천 명이 왔고요. 심지어 개막전이 열리는 3월 23일에는 198만 9천 명, 그러니까 약 200만 명 육박한 거죠. 이렇게 사람이 와서 티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월에 이어서 3월에도 계속 자체 기록을 경신 중인 거죠. 특히 더 놀라운 거는 티빙한테 사람들이 많이 본 것도 중요한데 그 시범 경기가 열린 기간 11일 동안 앱 신규 설치가 26만 5천 건으로 야, 신규 구독자 수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직전 11일 동안에 15만 6천 건보다 70%가 급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앱 설치가 사실 구독과 사실 매우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잘 된 건데 이때 넷플릭스의 앱 신규 설치는 9만 8천 건으로 넷플릭스에 대비해서도 2배 이상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뭐 티빙 혼자 사는 건 아니고요. 뭐 쿠팡 플레이 역시 메이저리그, 그렇죠. 샌디에고, 예. 지난번에 월드컵 예선전도. 맞습니다. 저도 쿠팡으로 쿠팡으로 봤거든요. 봤잖아요. 예, 네. 쿠팡으로 보셨어요? 네. 저도 쿠팡으로 봤는데. 그래서 쿠팡 플레이도 이걸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메이저리그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LA 자이저스의 서울 시리즈를 중계할 때도 이용자가 엄청 들어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프로야구를 함으로써 지금 작년 평균보다 한 2배 이상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OTT 스포츠 중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스포츠 중계에 중점을 두지 않는 OTT가 넷플릭스하고 웨이브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난 1년 동안 월별 평균 이용자 수 증감폭이 두 자릿수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군요.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WWE 레슬링의 중계를 가지고 오고 있고 네. OTT들을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스포츠 확보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거는 많고 또 서비스들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교수님 같은 경우도 아까 뭐 OTT 서비스 지금 한 5개 이상 보시는 거 아니세요 혹시? 한 3-4개 정도. 저만 해도 5개 정도 보거든요. 어. 한 절반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구독하고 절반은 품앗이하고 공동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나눠서 하는 거. 가족끼리 같이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친구랑 해서 반반 낸다. 뭐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스트림플레이션 이런 말이 생겼어요. 이제 이게 스트리밍 서비스, OTT 서비스 여러 개 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효과가 뭐 굉장히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또. 근데 그렇죠. OTT 뭐 재밌는 거 보려면 이제 넷플릭스 가입해야 되고 이게 예를 들면 무빙 보려면 디즈니 또 가입해야 되고 그거 보기 위해서 스포츠 보려면 또 쿠팡 해야 되고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이게 이런 현상이 좀 계속될 것 같죠? 사실 이제 스트림플레이션이 스트리밍 플러스 인플레이션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전 세계적인 사실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프리미엄 스트리밍 서비스, 그러니까 광고 보는 거 말고 돈 내고 이제 보는 네, 같은 경우에 미국 고객이 6.3%가 해지를 했고요. 이거는 전년 대비 1.2%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해지한 고객이.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1.2% 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퍼센트지로 계산하면 무려 23%가 넘는 그러네요. 증가한 수치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이 구독 해지 비율이 높아진 주 원인은 이제 구독료 인상이고요. 이것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 거는 많아지고 왜냐하면 전에는 공중파 같은 경우 이렇게 돌리다 보면 보게 됐는데 지금은 무조건 그 사이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어두운 경로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불법이다 보니까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 다 게다가 직접 콘텐츠들이 그 OTT별로 독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쪽에서도 볼 수 있고 이쪽에도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좀 네. 오리지널 콘텐츠라서 자기 콘텐츠는 자기가만 네. 보여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봐야 되거든요. 그거 보고 싶으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 넷플릭스도 그렇고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이제 구독료를 많이 올렸죠. 네.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 원래는 2020년 9월 이전부터 장기 구독한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구독료 인상을 안 받았는데요. 심지어 다음 달부터는 장기 구독한 사람들한테도 받는다고 그러고요. 아주 화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등은 사실 여러 통신사 요금하고 다
다 온라인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요금들도 아마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OTT뿐만 아니라 같은 해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서비스, 전 세계 쓰고 있는 서비스의 75%가 구독화되고 있어가지고 사실 구독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제 사전 대응적 정책 검토와 구독경제 특별법 같은 게 이제 제정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 5개만 봐도 한 6개만 봐도 10만 원 이게 그럼요. 요금이 대단한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소비자들도 부담이지만 OTT 회사들에서도 불만일 거예요.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다 보면 구독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언젠가는 망할 게 보면 망하고 흥할 게 보면 소수밖에 안 된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 타개하려면 광고 시장 결국 OTT도 광고 시장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그 전통적인 레가시 언론 미디어의 사실 가장 큰 수익은 홍보였잖아요. 광고였고. 광고. 근데 지금 OTT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광고가 없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넷플릭스에 의해서 이제 티빙까지 콘텐츠를 시청할 때 광고가 노출되는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 이걸 처음 할 때는 이걸 누가 볼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김상현 광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가 1,013명을 대상으로 한 OTT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네. 광고 요금제를 사용 중인 이용자는 광고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광고 보고 요금 싸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광고 요금제가 굉장히 향후에 미래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 중인 사람들, 그러니까 광고 안 보는 거. 그렇죠. 그런 분들은 광고 요금제 가입 의향이 있는 비율이 60.74%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내가 지금 광고 요금제로 갈아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부정 응답은 17%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가입 의사가 있다는 응답도 아주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굉장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광고 요금제와 또 PPL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PPL을 많이 안 했는데 OTT가 이제 PPL 하게 되면 광고 요금제를 통해서 구독자 확보를 하고 그리고 PPL을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이러면서 두 가지 양수 겸장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광고 요금제가 광고를 본 단점이 있긴 한데 그 요즘에 너무 고물가잖아요. 그래서 지갑이 얇은데 이 광고 요금제 도입으로 구독자 입장에서는 구독료 감소에 그래요. 일정 부분 기여가 있어가지고 가정 경제는 일정 부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호겸 센터장님과 함께 OTT 시장의 지금 현황과 앞으로 미래 동향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